여러분, 요새 묻지마 범죄가 무척 많죠.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본인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향해 해를 가하는 묻지마 범죄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에 대한 기록은 아주 상세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21살에 최초로 6명을 죽이고 그중 1명은 목을 베었다고 하죠. 심부름 늦었다고 죽이고 첩도 죽이고 그렇게 100여 명을 죽였다고 알려진 사람, 바로 사도세자입니다. 우리가 미디어로 사도세자를 접할 때 뭔가 좀 불쌍한 인물이잖아요. 아버지가 뒤주에 가둬서 꼼짝없이 굶어 죽은 인물이니까.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도세자에게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이 더 불쌍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 영조가 사도세자를 망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느낀 건데 영조가 문제 부모 종합 세트 그 자체더라고요. 오늘은 멀쩡한 자식을 망치는 최악의 부모 특징을 영조의 사례에 빗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부모 특징 첫 번째, 자식을 자신의 열등감 극복 수단으로 여긴다. 영조는 2가지 열등감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무술이 출신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것, 하나는 형인 경종을 독살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 이 2가지예요. 그래서인지 궁인 출신인 영빈이 씨와 아들 사도세자를 생후 100일 만에 떼어놓고요. 형인 경종의 부인이 살던 거처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경종 내외를 모시던 궁인들에게 사도세자의 양육을 맡깁니다. 생모인 영빈이 씨와 떨어뜨리고 대신 정실인 정성왕후의 양자로 입적시킨 건 좋게 보면 일찌감치 세자의 입지를 탄탄하게 해주려는 의도도 보여요. 하지만 생모가 멀쩡하게 있는데 생후 100일부터 엄마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한 건 어떻게 보면 본인과 같은 꼬리표를 달지 않게 하려고 무리수를 뒀던 걸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더 최악이었던 건 형 내외를 모셨던 궁인들에게 사도세자를 돌보라고 한 거였죠. 내가 형을 죽였으면 어떻게 저 궁인들에게 내 자식을 맡길 수 있겠어? 봐라.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쏟아지던 의혹을 떨쳐내려고, 그리고 본인의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행동으로 보이는데, 사실 진짜 자식을 위했다면 해선 안 되는 행동이었을 수 있죠. 실제로 경종 내외를 모셨던 궁인들은 영조랑 영빈이 씨가 찾아오면 무례하게 행동을 했을 정도였다고 하고요. 특히 생모였던 영빈이 씨에 대한 뒷담화를 세자에게 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공부보다 놀이에 더 골몰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경궁 홍씨가 한중록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영조는 사도세자를 모시고 있는 궁인들이 좀 짜증나고 보기 불편하니까 점차 사도를 보러 가고 돌봐주러 가는 거를 줄이게 됐다고 하고요. 나중에 세자가 7살이 되었을 때는 계속 돌봐주던 유모를 궁 밖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해경우 홍씨가 아니 경종의 사람들이랑 지내려고 한 거는 영조 본인이면서 왜 세자를 미워하냐, 그럴 거면 궁인들 다 내쫓고 본인이 직접 가르치시지,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가능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영조가 본인 열등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아이는 궁인 출신이더라도 생모인 영빈이 씨가 돌보게 하고 본인이랑 영빈이 씨 욕할 게 뻔한 경종 라인의 궁인들보다는 애초에 자기랑 가까운 궁인들에게 자녀를 돌보게 했었으면은 어쩌면 미래의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영조로 보는 최악의 부모 특징 두 번째, 비난이 난무하는 혹독한 조기교육입니다. 사실 원래 조선의 세자들은 빡센 교육과정을 소화해야 하긴 해요. 주로 정승급의 스승을 모시게 하고 교육을 오랫동안 받도록 했거든요. 왕은 그거를 좀 한 번씩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정도? 실력으로 신하들을 압살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의 정당성, 정통성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학식이 백도 뭣도 없는 영조를 지켜줬었으니까 그거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세자는 공부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조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본인의 기준에 못 미치면 비난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맞는 말을 해도 억가를 했었다는 거예요. 한 예로 들면 사도세자가 13살 때 영조가 한나라 왕들 중 누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자가 문제입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고조라고 답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거 주관식 문제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너는 무제를 좋아할 것 같은데 왜 문제라고 하냐 이러면서 또 까요.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문제는 쓴소리를 잘하는 신하를 품고 정치를 했으니까 영웅적이라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완전 모범 답안 아닌가? 그러니까 영조가 어떻게 억가를 하냐면요. 아니 쓴소리 잘하는 신하를 포용하는 건 당연한 거고 쓴소리를 잘하는 신하를 더 채용을 해야지 그게 옳은 길이지. 그리고 15살 때부터 영조는 세자한테 일을 맡기면서 대리청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조가 세자한테 이제 어드바이스 한답시고 일을 결정한 때는 신하한테 한 번 더 묻고 그 다음에 네 의견을 개진해라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세자가 아빠 말 들어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영조가 아니 네 결정은 경솔하다. 대신들한테도 묻고 나한테도 물어서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또 신하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야 그렇게 다 들어주다 보면 나중에 너 당쟁이 빌미가 된다? 나중에 너 일 생기면 무슨 낯으로 나를 볼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아니 생각해보면 영조 본인은 30살에 왕위에 즉위했어요. 충분히 경험을 쌓을 만큼 쌓고 왕이 됐단 말이죠. 15살짜리 세자가 자기 맘에 차게 일을 못한다고 막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야 넌 나한테 안 돼 이러고 있는 게 사실 정상은 아니죠. 영조로 보는 최악의 부모 특징 세 번째, 기분이 곧 태도인 양육 태도. 영조는 사실 왕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업적도 있고요. 또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훌륭하게 처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부모로는 최악인 게 자기 기분 좋을 땐 칭찬하고 수틀리면 그때부터 갑자기 비난하고 이런 식이었다고 여러 기록에 나오거든요. 특히 영조 같은 경우는 편애도 심해서요. 영빈이 씨랑 다 똑같은 배에서 나온 아이들인데 화평옹주랑 막내 화완옹주는 예뻐하고 화협옹주랑 사도세자는 미워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세자를 만나다가 화평옹주를 만나러 가요. 그러면은 귀 씻고 양치질하고 그 어물을 화협공주 집 쪽으로 버리게 했대요. 사실 편애를 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평공주가 딱 그런 케이스인 게 본인만 편애받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해요. 사도세자나 화협공주나 다 자기들 친동생들이기도 하고 사도세자는 왕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이렇게 편애하고 하면은 불편하죠. 그래서 영조가 굉장히 편애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은 제발 그러지 마시라라고 빌고 심술이 나 있으면은 화풀게 하는 담당이었대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해경궁 홍씨가 화평공주가 오래 살았다면 부자 간의 관계가 저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당시에는 죽을 수도 있는 병인 홍역에 걸렸다가 사도세자가 정말 죽을 뻔하다 살아나거든요. 막 몸도 성취하는데 그때 나 이제 왕이 물려줄래 이러면서 영조가 난리를 친 거예요. 왕이 선위하겠다고 하면은 무조건 자식들은 국룰 석고대제 하는 거거든요. 한겨울이었는데 사도세자가 거의 열흘 동안 석고대제를 했대요. 이때 시기가 정말 안 좋았던 게 같이 차별을 받고 자랐던 2살 누나 화여봉주가 홍역으로 죽었어요. 심적으로 신체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석고대제를 계속 해야 되는데 또 대충 하면 대충 한다고 뭐라 하거든요. 얼음바닥에 정말 머리를 쾅쾅 찌으면서 피 흘리면서 석고대제를 했다고 해요. 사도세자는 액바지 그 자체가 됩니다. 가뭄이 심해도 세자 탓이라고 하고 사실 왕 탓 아닌가? 그때 세계관으로는. 그리고 영빈이 씨가 아팠는데 병문안을 막내 동생인 화완옹주랑 갔어요. 화완옹주는 영조가 예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왔다고 버럭버럭 또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세자 생일에는 신하들한테 질책하라고 하고 사도세자의 살인은 옹호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가 미친 거는 좀 안 됐긴 하다. 그럴만했다. 나중에 사도세자는 발소리만 들려도 화들짝 놀려서 음식 만드는 소주방에 혼자 숨어가지고 좀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곤 했대요. 요즘으로 치면 은둔형 외톨이처럼 행동을 한 거죠. 솔직히
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도 여러 번 했고, 결정적으로는 의대증에 걸려가지고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정말 난리 발작을 일으키면서 신하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죠. 발작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부인인 해경궁 홍씨가 옷 갈아입는 걸 도와줬는데 신하들이 못 견디니까 그때도 바둑판을 던져가지고 날이 빠질 뻔했다고 하고요. 예뻐하던 후궁이 있어요. 빙예라고. 빙예가 이제 해경궁 홍씨도 떨어져 나가니까 본인이 투입이 돼요. 빙예는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엔 생모인 영빈이 씨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세자를 대처분하시라 라고 영조에게 고해요. 영조는 그렇게 42살에 낳은 유일한 아들이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굶겨 죽이게 됩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귀하게 낳잖아요. 귀하다는 이유로 너무 큰 기대를 걸고, 그러다가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부정하다가 멀쩡한 자식을 망치는 영조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전 부모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항상 경계해야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네플이었습니다.